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완전히 찐 아니겠습니까? 네. 시스코 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환하고 있는 그런 혁신들. 5G 특허권을 보면은 3위가 GT입니다. 5G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성능은 시스코가 더 좋은 거 아시잖아요.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장 트렌드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망 주식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보는 시간 글로벌 주식 삼국지 시작합니다. 네,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 간 각 기업들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나에게 맞는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시죠. 네, 오늘도 바로 각국 대표님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국의 한 종목을 맡은 한 종목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대표 강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대표 김병규 매니저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아마 국제사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5G입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5G 이동통신 성장세가 또 매년 돋보이는 것 같아요. 각국의 5G 투자 열기가 뜨거운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5G에만 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건가요? 막대한 자본.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뭐 전파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달거리가 짧아지고 회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 거죠.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들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한국은 도학개미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예, 미국은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뭔가 시조 같았어요. 아, 맞아. 너와 나의 네. 연결고리. 알겠습니다. 예.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5G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예. 예, 중국은 잘난 아우 GT입니다. 중국 기업 GT는 제가 좀 생소한데 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삼국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들 보이세요? 네, 삼성전자 시총이 가장 큰 거 좀 그러네요. 보이십니까? 근데 이것 좀 반칙이지 않아요? 이게 세 기업 중에서 순수하게 통신으로만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 시스코 시스템즈와 저기 GT 이렇게 두 개고 삼성전자는 사실 그 외 반도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렇긴 하죠. 순수한 통신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니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ZT의 좀 연초 대비 올해 상승이 좀 세계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네요. 2020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5G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다른 기업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만큼 현재 컨센서스가 상승 여력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PER로 보더라도 30배 못 도는데 되게 비싸지 않나요? 이거는 저는 중국의 좀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4차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네. 많은 IT 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좀 빨리 올라왔고 PER이 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매출액 증가를 보시면 GT 혼자 마이너스네요? 이게 2018년에 미국이 네? 또 미국인가요? 예, 저요?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GT를 제재를 가했어요. 거래 정지가 되고 뭐 상폐되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벌금이 한 1조 정도 나왔어요. 와, 1조 원 벌금 상상이나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AGR을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2%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좀 선방이라고 좀 봐야죠. ROE를 봤을 때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주로 매출 나오는 형태가 이제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게 가능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높은 ROE가 이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구독, 좋아요. 바로 이제 세부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은 5G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네, 작년 4월 3일 오후 11시에 상용화를 의미가 있네요. 시작을 했고요. 5G 국내 가입자 수는 올해 말에 592만 명으로서요.
무선 가입자의 총 19%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중에 5G가 절반을 넘었다는 거네요. 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완전히 찐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새로운 전량 보넥들을 5G 모델로 채우고요. 네. 중저가 모델로까지 5G 채택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5G 핸드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지금 미국이 화웨이 제재하는 걸 또 삼성전자가 득을 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통신장비 부문 점유율을 보시면 네. 에릭슨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3위에 지금 네. 위치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지금 화웨이 퇴출 움직임에 좀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국가들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웨이의 제재를 갖다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결정이 이제 파웨이가 주도하는 5G 시장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도태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 네. 적과의 동침을 해서라도 우리는 5G를 꼭 가져가겠다, 선도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스코는 유선 통신 장비 업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5G 시대에 어떻게 수혜를 받는 건가요?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의 매출 구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매출 구성을 보면은 크게 스위치와 라우터 이 두 개가 각각 50%, 40% 차지하고 있어요. 5G 무선 통신의 데이터들이 핵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고속 처리 구간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시스코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 거죠. 그래서 예. 아까 너무 나이 그렇죠. 아신 제가 거군요. 랩까지 했죠. 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또 대규모 부양책 발표하면서 이 5G 관련 산업에서도 또 어떻게 투자가 들어갈지 저는 좀 궁금해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1,200조 원의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가 5G 투자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네. 천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제 5G에 연결된 기기가 3년 뒤에 작년보다 한 100배 정도 트래픽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스코의 연결고리가 꼭 필요한 거죠. 사실 또 걱정되는 게 코로나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호재이면서 또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미국 형님을 중심으로 한 네. 그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는 5개 이제 보안 동맹국들이 있어요. 보안 동맹국들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을 이제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시스코한테는 좀 이득이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위치 장비 업계에서 화웨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은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부분 매출이 아시아 지역에서 22% 감소를 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백도어 부분에 보안 문제에 걸렸고 네. 네. 거기다가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반중 정서까지 네. 같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시스코에게는 오히려 점유율 확대 기회다 하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그리고 네. 웹엑스라는 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하드웨어 장비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혁신들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좀 의외인 게 중국이 화웨이가 아니라 GT네요. 그 이유는 화웨이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런 저 해석을 몰랐어요. 네. 해석합니다. 화웨이와 견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네. 글로벌 4위 사업자입니다. 네? 4위요? 2위 아니고 4위?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좀 더 들어보세요. 네. 일단 중흥통신은 100개 국가와 500여 개의 통신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점유율은 2015년에 약 16%였어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27%까지 늘어났습니다. 분기 매출액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분기 분기 매출액이 약 215억 위안, 하나로는 약 3.6조 원, 순이익이 7.8억 위안, 하나로 약 1,3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300억 원. 예.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신망 구축 업무 비중의 확대를 통해서 성장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R&D 투자 비용이 약 32억 위안, 매출액의 한 15% 정도 되는데요. 되게 많이 하네요. 네,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굉장히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충실하게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G 특허권을 보면은 네. 1위가 화웨이고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GT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뭐 5G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오, 저는 이래서 이렇게 미국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뭐 지금 굉장히 너무 불편하긴 한데. 말이 없어지신 것 그러니까 너무 같아요. 입국닷을 하고 계셔서. 예, 팩트는 인정을 하면서 가야죠. 예. 일단 근데 중국에서 이미 5G 관련 투자에서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했었잖아요. 업계 성장 동력은 좀 어떻습니까? 2025년까지 420조가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중국이 시범적으로 5G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는데 기지국 수가 한 13만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13만 개. 예. 전 세계 이제 5G 깔린 거에서 비중이 한 25% 정도 됐어요, 작년에. 4분의 1이나 되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체 전 세계 투자의 한 60% 정도 될 거예요. 네. 와. 사실 중국이 또 스케일이 다르게 또 투자를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중흥통신이 이 투자 효과를 얼마나 받아가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뭐 화웨이 비중이 많긴 많아요. 네. 약 한 50%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중흥통신 같은 경우는 약 한 30% 정도. 요 흐름이 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중국의 광통신 업체들이 조금 위험한 데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어디서 시작했죠? 우한. 그렇죠. 우한에 대부분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 네. 거기다 또 지금 중국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미국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또 제재가 들어오고 할 텐데 뭐 괜찮겠어요? 일단 코로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한이 통계적으로 5월 19일부터 발병자 수가 빵명이에요. 네? 빵명이에요? 네. 오. 근데 미국은 여전히 지금 발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5G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것이다. 이거는 좀 지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 쪽이 확진자 수가 네네네. 많이 나오니까 너나 걱정해라. 너나 걱정해라. 미국이 예. 빨리 줄어들어야지 인프라 투자 많이 빨리 할 텐데 저는 좀 안타깝니다. 아이고. 네. 질문 한번 잘못했나요? 구독, 좋아요. 오늘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의 패권의 키 5G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내 삼성전자에 더해서 미국은 시스코 시스템즈 또 그리고 중국은 GT 이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기업들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